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을 미치다가 또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 주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황도 이란이 지난번에 작년 8월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한 며칠 좀 영향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란이 그때만큼 그때도 사실 미사일과 드론을 많이 소진을 한 상황에서 지금 재래식 무기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첨단 비행기, 첨단 미사일, 뭐 잠수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란이 크게 이제 보복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일단은 미국 주식이 이제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였죠. S&P 500이 1월 달에는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1월 달엔 좀 오르니까요. 뭐 1% 이상 좀 올랐는데 2월 달엔 또 한 1.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랐던 게 좀 떨어져서 작년 12월까지 빅텍들이 굉장히 잘 오르고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1월 달 들어서면서 잠깐 수익 실현이 조금 일어났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CES, 예, 그래서 기술 박람회가 있으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1월 달에는 좀 잘 했습니다. 뭐 실적 발표도 시작됐었고요. 근데 이제 빅텍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자마자 2월부터 이제 거시경제나 정치적 상황에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예, 미국 주식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주식들, 이제 빅텍들은 뭐 지나치게 자본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받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사스 기업들도 있죠.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거 외에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뭐 투자 자문 회사 예, 등등 보험회사 등 예,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예, 그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공포가 좀 들어왔죠. 근거 없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2월 달 들어서면서 크게 한 2월 5일에도 크게 한번 떨어졌고요. 뭐 2월 한 셋째 주, 넷째 주에 걸치면서 계속해서 흔들렸던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우라든지 가치주, 중소형주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한 상황인데 기술주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S&P 500으로 보면은 보합권인데 기술주로 보면은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한 2, 3% 하락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다우라든지 뭐 가치주 이런 걸로 보면은 뭐 5, 6% 정도 올라갔다. 또 이렇게 또 보여지죠. 음, 네, 그래서 네. 희비가 좀 엇갈렸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월 달까지 거의 3, 40%가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냥 모든 주식들을 다 파는 예,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2월 달 들어서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이제 롱보다도 숏을 비중을 훨씬 더 높이면서 지난 4년 동안 보시면은 가장 많이 공매도를 많이 예, 친 2월 달이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에 영향을 받는 예,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파는 예, 그래서 법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금융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사이버 보안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영향을 받으면 다 떨어뜨리는 예, 공매도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AI 스키어스 트레이드라 그러죠. 이제 공포 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웨드부시 나와서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젠순왕 엔비디아 CEO가 나와서 가장 명확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은 5단계 케이크로 이제 뭐 모델을 형성시킬 수 있는데 가장 밑에 에너지 기업이고 그 밑에가 그 위에가 이제 반도체 이제 기반 시설이고 그 위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 위에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 뭐 그래서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엔트로픽 같은 클라우드 모델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 모델이 있다 얘기를 하죠. 이런 예, 인공지능 모델들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커스터마이즈 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적합한 예,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까지 있지는 않다. 굳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쓸 이유는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게 원래 특허라든지 이런 저작권 같은데 또 보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합의가 다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단은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죠. 이제 저희가 뭐 망치를 뭐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서 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사서 써야 되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단계다. 이제 나중에 엔트로픽의 CEO도 나와서 그렇게 또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이제 공조관계로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지, 완전히 대체하고 모두가 뭐 멸망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살아남을 기업들이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주고 비디오를 편집하는 어도비 같은 데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또 어떤 기업들은 아직은 이제 당장 대체되긴 또 힘들고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AI 에이전트를 또 갖다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런 AI 시대에 오히려 강자로 또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자,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실적도 굉장히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간이 좀 걸릴 문제지 뭐 지금 당장 모두가 진짜 망하는 그런 뭐 공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자, 이렇게 자,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시트리니 리포트는 어떻게 보면은 소설처럼 쓴 보고서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리니 리서치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투자 연구 회사고요. 거의 시트론 공매도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에 공매도처럼 지금 나온 보고서고 어차피 올해는 이제 8천 간다고 그 보고서에도 얘기를 했고 10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028년까지 한 30% 이상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거다.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회사 쪽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유효 수요가 떨어져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회사들은 마진율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해고를 하고 인공지능을 채택을 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 얘기를 하지만은 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해고된 사람들을 기업들이 어차피 생산성을 많이 올리게 되면 또 세금을 또 많이 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생존을 하는 한 정부 차원에서도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 혜택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또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고를 당해도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 잘 주어만 진다면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시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설이라고밖에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회사들이 대처해 나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희가 모릅니다. 불확실한 시대죠. 그래서 변화의 시기고 아직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듯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면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의 계곡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새로운 문물을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16%가 넘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어리 머저러티라 그러죠. 한 34%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50% 이상의 인구가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제 나머지 50%가 인구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실은 16%의 계곡 뭐 캐즘이라 그러죠. 그걸 넘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던 거를 계속 쓰려고 그러고 현실에 좀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이게 도전적으로 새로운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이런 공포의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디스럽티브한, 디스럽션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넘어가야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벌써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러면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제 한 2028년, 30년 정도 되면은, 자,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중요한 거는 이제 AGI가 곧 나오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런 공포를 이기고, 이제 적절한 대처 방안과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법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일단은 그 전에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레러티라 그러죠. 뭐 특이점을 일단 지나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AGI가 나오기 전에 그 슈퍼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개발이 돼서 이제 예, 발전을 하는 그런 시기 전에 저희가 잘 공포를 이겨내고 네, 지금 잘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동성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은 AI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뭐 10%나 뭐 15% 정도. 원래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협상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직 지정학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자, 얼마 전에 또, 네, 바로 오늘, 네, 전쟁이, 자,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지정학적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 그 다음에 미국의 거시경제적 환경이 아직은 좀 안정적이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물가도 좀 올라가고,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도 좀 있고, 자,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4월 한 중순 이후에 실적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1분기.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45일 정도는 거시경제라든지 정치적 상황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성 있게 계속해서 자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한 중순 이후에 4월 말쯤 돼서 빅텍들이라든지 이제 기술주들이 또 실적을 잘 내기 시작하면은 조금 5월 달부터라도 4월 말이나 5월 달부터 이제 반등 가능성은 조금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를 그냥 공격했다 이런 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뭐 전망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마진율도 75.2%로 어마어마한 마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거는 저도 이제 적정한 주가를 200불을 넘게 지금 보고 있고 목표 주가도 거의 27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한 270불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못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예, 이거는 그냥 세력들이 예, 계속해서 예, 엔비디아를 누르면서 그동안 가열되었던 반도체도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예, 그다음에 빅텍들도 예, 계속해서 누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예,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작년부터 일어났던 현상인데요. 미국의 상황 자체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거시 경제적 상황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자산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던 자산들도 좀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초부터 이미 예, 전 세계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특히 한국에 예,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들이 좀 분산돼서 투자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돈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헤지 펀드들이 2022년에 비해서 지금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보다 공매도를 치는 예, 그런 비율이 훨씬 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만큼 예, 더 많이 영향을 다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 선거 이전에 통계적으로 보면요. 네, 중간 선거 이전 12개월 동안은 주식시장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0.3%만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는데요. 자, 이유는 민주당이 우세할 수도 있고 공화당이 우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되는 경우에 유리한 주식들이 있고요. 네, 공화당이 되면 또 유리한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이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어떤 특정한 섹터를 밀면서 올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켜보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그 이후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10% 이상 상승을 보통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11월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결과가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 아마 11월부터 좀 끌어올리면은 예, 그때까지 뭐 7천 안팎에서 움직이더라도 한 10% 정도 더 올라가면 7,600, 7,700으로 자, 올해 이제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목표로 한 예, 그 상황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원래 전쟁이라는 게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을 미치다가 또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지금 사태는 베네수엘라랑 조금 비슷하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이제 사드로 대통령을 가서 이제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란도 마찬가지죠. 자, 이란 사람들의 최근에 이제 이란 분들이 혁명을 했죠. 네, 그래서 체제에 반대하는 특히 상인들 위주로 해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그랬었는데 요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물론 이제 겉으로는 이제 핵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예, 그래서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 주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황도 이란이 지난번에 작년 8월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한 며칠 좀 영향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란이 그때만큼, 그때도 사실 미사일과 드론을 많이 소진을 한 상황에서 지금 재래식 무기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첨단 비행기, 첨단 미사일, 뭐 잠수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란이 크게 이제 보복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좀 강조를 한 건데요. 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라 이렇게 자,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분산이죠. 자,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국이든 예, 미국이든 예, 유럽이든 예, 좋은 종목이 있으면요,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면은 그런 쪽에 분산을 좀 해놓고 미국 주식 내에서도 안전자산하고 이제 안전 주식이죠. 이제 가치주, 방어주와 성장주를 골고루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은 ETF로, 네, 종합 ETF죠. 그래서 S&P 500을 추종한다든가 다우를 추종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이제 배당주하고 같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ETF 위주로 투자하면 올해도 예,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변동성이 심해도 예, 멘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는 한 210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지금 10% 이상 할인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10% 할인할 때 조금 사고 20% 할인할 때 조금 사고 그래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이제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분할 매수하면은 좋은 가격에 지금 엔비디아를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자 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대부분의 QQQ라든지 기술주들은 예, 대부분 할인을 자,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빅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존, 메타, 구글 뭐 이런 것들은 예, 대부분 5에서 10% 정도 지금 할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 애플은 어느 정도 적정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일단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할인은 많이 하지만은 좀 지켜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조금씩만 예, 비중을 유지하면서 주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미 소비재들도 네, 조금은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도 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금융주들하고 제약주들 필수 소비재들도 지금은 과열기를 좀 뺀 상황이라서 적정 주가나 그거보다 한 5% 정도는 대부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조금 좋아진 상황이다. 만약에 3월 달에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이제 가격이 좋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파도 밑은 고요하다고. 그래서 적정 주가보다 이제 싸게 10% 20% 정도 싸게 사면은 예, 뭐 올해도 예, 수익을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는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달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2주에 한 번씩 사거나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립식으로 ETF를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주식시장 계속 하락할 때는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뭐 올해 계속 박스권일 때는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놓으면 내년이나 내후년 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엔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나쁜 주식은 빼고 좋은 주식을 계속 넣어서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예,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생산자 물가가 3.6%로 올라와서 약간 긴장을 시켰습니다.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GDP
GDP도 갑자기 1.4%로 떨어졌고요. 네, 물가도 이제 3.6%로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노동 지표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비농업 부분 고용이나 실업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노동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돼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CPI랑 PC, 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물가가 또 3% 이상으로 또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도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연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노동시장이 악화된다 그래서 금리를 또 올리면 또 물가가 또 부추길 수 있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노동 지표랑 다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 지표. 자, 이게 이란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PPI 물가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PC 물가는 12월 달 거까지밖에 아직은 안 나와서 3%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보게 되면은 지금 3월 달이죠. 그래서 3월 달 연준 발표 전까지 일단은 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